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지형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의 현장을 담은 기사 모음입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진정한 권력은 누가 쥐게 될 것인가?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아요. 할리우드의 오래된 왕가들이 이제 기술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들한테 자리를 위협받고 있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 즐기는 방식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이 체스판 위에 가장 중요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대 기업들의 인수 합병 전쟁부터 창작의 권한이 팬들에게 넘어가는 AI 혁명. 그리고 팬덤 자체가 경제를 움직이는 현상까지 말이죠. 와,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이자 또 관객인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의 첫 번째 전장, 할리우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넷플릭스가 무려 8,027억 달러의 워너브로더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스트리밍 회사가 영화사 하나를 샀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건 뭐랄까, 기술 기업이 100년 역사의 할리우드 유산을 그냥 총체로 삼킨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충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극장 개봉 기간, 그러니까 영화가 극장에서만 독점적으로 상영되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죠. 아, 그 시어트리컬 윈도우.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은 45일이었어요. 극장에게는 이 45일이 거의 생명줄과도 같았죠. 바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극장연합 시네마 유나이티드의 성명을 보면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이번 인수를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만약 워너브러더스 영화가 극장에서 빨리 빠져나가면 미국 내 연간 박스 오피스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분의 1이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극장이라는 공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죠. 사실 이 인수전이 넷플릭스 혼자만의 게임도 아니었잖아요. 다른 기사를 보니까 파라마운트도 워너 인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차기 디즈니 CEO 자리를 두고 엄청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미디어 업계의 왕자의 게임을 보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싸움의 본질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핵심은 IP, 즉 지적 재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이야기, 캐릭터, 세계관처럼 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자산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죠. 아...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한 건 단순히 영화 몇 편을 산 게 아니거든요. 배트맨과 슈퍼맨이 있는 DC 유니버스,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 반지의 제왕의 중간계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류의 상상력 그 자체를 사들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콘텐츠를 하나하나 만드는 대신에 아예 콘텐츠를 만드는 공장이랑 설계도를 통째로 사버린 거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넷플릭스가 IP를 사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가장 거대한 IP 제국인 디즈니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적입니다. 그게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가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디즈니가 작년 12월에 오픈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한 소식이 바로 그 신호탄이죠. 네네. 이 투자의 핵심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들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를 이용해서 마블이나 스타워즈 캐릭터로 자신만의 단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아이언만 슈트를 입고 제 고향 하늘을 나는 영상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 온갖 조악한 다스베이더 영상이 막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요? 디즈니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그 캐릭터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디즈니의 가장 큰 도박이죠. 기사에서도 다스베이더는 더 이상 지켜보는 캐릭터가 아니라 함께 창조하는 캐릭터가 된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권력의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창작의 번안이 스튜디오에서 관객에게로 넘어간다. 바로 그거죠. 물론 디즈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하겠지만 일단 문을 연 이상 통제는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브랜드 희석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팬들의 창의력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관이 무한히 확장되는 쪽을 선택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IP 인수 전략을 쓴다면 디즈니는 IP 개방 전략으로 맞서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대결 구도네요.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또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묘한 이야기가 마침내 종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리즈가 갖는 의미는 정말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도 극장 블록버스터만큼 거대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는 걸 최초로 증명한 작품이거든요. 이 시리즈 이전까지 넷플릭스는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사와서 보여주는 큐레이터에 가까웠다면 기묘한 이야기 성공 이후로는 직접 세계관을 창조하는 창작자로 거듭났죠. 네. 기사의 표현처럼 넷플릭스 제국을 세운 거대한 기둥 하나가 뽑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맞아요. 웬즈데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후속 히트작들이 있긴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가 가졌던 그 근본적인 영향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죠. 이 시점에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그토록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이해가 되네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오리지널 IP가 사라지는 공백을 이미 검증된 외부 IP로 채워야만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죠. 시장은 포화 상태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자신들의 상징적인 프랜차이즈는 막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바로 워너브라더스의 IP 라이브러리였던 겁니다. 기묘한 이야기가 남긴 공백은 앞으로 넷플릭스가 배트맨과 해리포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채워지거나 아니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앞으로 스트리밍 전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 기업들의 전략과 기술의 변화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바로 관객과 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중의 눈에 띄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최고의 호러 영화 중 하나로 꼽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쳤다는 롱워크의 사례가 흥미롭습니다. 네, 스티븐 킹 원작의 헝거게임의 감독 프랜시스 로렌스가 연출을 맡았으니 이름값만 보면 흥행이 보장된 작품처럼 보이잖아요. 전체주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물인데 평단의 반응은 그의 최고 흥행작들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접근성에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HBO 맥스나 넷플릭스 같은 월정의 구독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플랫폼에서 건당 19.99달러를 내고 대여해야만 볼 수 있었죠. 요즘처럼 구독 서비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추가 비용을 내고 낯선 영화를 본다는 건 상당한 심리적 장벽이겠네요. 그렇죠. 훌륭한 작품성, 최고의 원작자와 감독이라는 조건이 다 갖춰져도 플랫폼 전략 하나 때문에 걸작이 숨겨진 보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씁쓸한 사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걸작이 관객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티스트의 귀한 소식 하나만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국가 경제가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 BTS의 컴백 소식입니다. 네, 거의 4년 만에 완전체 컴백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앨범 발매와 월드 투어 확정. 이건 단순한 음악 뉴스가 아니죠.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 처음으로 뭉치는 거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주목한 건 이들의 경제적 파급력입니다. 네,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활동 중단 전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연간 5조 5천억 원에 달했다고요. 이게 한국 전체 GDP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라니 한 그룹의 활동이 웬만한 중견기업의 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네요.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앨범 판매나 콘서트 티켓 수입을 넘어섭니다. 이들이 컴백하면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음악이 문화적 현상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특히 4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K-팝 시장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새로운 그룹들도 많이 등장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컴백은 과연 BTS라는 브랜드의 힘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 팬덤의 충성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롱워크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팬덤의 힘이 모든 플랫폼의 장벽을 뛰어넘어 컨텐츠를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들을 따라와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권력이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명확히 보이네요. 넷플릭스와 워너의 합병처럼 전통적인 스튜디오에서 기술 기업으로, 디즈니의 AI 도입처럼 창작의 주도권이 스튜디오에서 팬 개개인에게로,
그리고 BTS의 컴백처럼 소수의 제작자가 아닌 거대한 팬덤 자체로 힘의 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것은 바로 당신, 컨텐츠를 소비하고 즐기고 때로는 직접 창작하는 소비자입니다. 당신이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고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 지갑을 열고 누구의 컴백을 열렬히 응원하느냐가 이 거대한 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투표가 되는 셈이죠. 네, 당신의 선택이 모여 다음 시대의 왕좌의 주인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우리는 디즈니가 팬들에게 마블이나 스타워즈 캐릭터를 이용해 직접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도구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 넷플릭스가 똑같은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DC 코믹스의 영웅들이나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그 이야기가 원작만큼이나 사랑받게 된다면 그것은 원작을 만든 창작자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창작자와 팬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세상. 어쩌면 그게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